안녕하세요. 케이스 스터디 오브 몽고디비 아틀라스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최성환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주 담당 업무는 라이엇 게임즈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각종 게임의 PC방 과금 시스템, 즉 로얄티 시스템의 개발입니다. 발표에 앞서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의 로얄티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에선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발로란트에 대해 PC방 과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PC방 점유율은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로열티 시스템은 대략 100개 이상의 EC2 인스턴스에서 구동 중이며 연간 약 3억 이상의 과금 데이터를 3개의 몽고DB 클러스터를 통해 저장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는 Self-Managed MongoDB 클러스터를 MongoDB 아틀라스로 이전하는 프로젝트의 Lessons Learned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제 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Self-Managed MongoDB, MongoDB Atlas Migration, Migration Process, Summary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lf-Managed MongoDB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몽고DB 아틀라스로 이전하기 전에 구성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장표와 같습니다. 3개의 몽고DB 클러스터를 AWS에 자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클러스터는 3멤버 레플리카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프라이머리와 2개의 세컨드리 형식인 PSS 형태입니다. 버전은 3.6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각 몽고DB 인스턴스는 244GB의 메모리, 32 CPU, 1TB의 SSD, 3000 IOPS의 스펙을 가진 인스턴스에서 각각 구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Self-Managed MongoDB 클러스터를 약 2년 동안 운영했고 이때 발생했던 문제, 즉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페인 포인트가 있었지만 크게 분류해보면 버전 업그레이드가 힘들었던 점, 데일리 백업과 리스토어가 쉽지 않았던 점, 데이터가 늘어나며 생기는 쿼리 성능 문제, EC2 인스턴스의 스케줄드 메인터넌스 대응 문제, 몽고 데이터를 비즈니스 인사이트 데이터로 변환하여 차트, 테이블 등으로 표현이 힘든 문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능 문제인 슬로우 쿼리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몽고DB로 2.5년 정도 운영하면서 저장하고 있는 과금 데이터, 즉 빌링 레코드의 수는 약 10억 개입니다. 더큐먼트 사이즈는 대략 350GB가 되고 각 더큐먼트의 에버리지 사이즈는 361바이트, 인덱스의 사이즈는 무려 170GB입니다. 이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간 대략 3억 개 이상의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로열티 시스템을 라이브하고 약 1년 정도는 성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금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면서 통계성 쿼리 등에 대한 성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 몽고와 같은 리얼타임 매트릭스와 퍼포먼스 어드바이저 등의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성능 문제에 대한 루트 코즈를 파악하는 부분이 쉽지 않았고 정확히 어떤 상황 그리고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파악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일리 백업 앤 리스토어에 대한 페인 포인트입니다. 로열티 시스템은 2주간 약 1시간 정도의 다운타임을 제외하면 항상 작동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몽고DB를 직접 백업하지 않고 몽고DB가 구동되고 있는 EC2 인스턴스의 데이터 볼륨을 백업하는 방식으로 데일리 백업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스크립트를 통해 자동으로 백업을 진행했지만 리스토어가 필요한 시점엔 모든 작업을 수동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스토어 과정은 새로운 EC2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설치를 하고 몽고DB를 설치하고 스냅샷 데이터 볼륨을 어태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자동화할 수 없어 리스토어에 대한 부담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셋째로 버전 업그레이드에 대한 페인 포인트입니다. 몽고DB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었고 트랜잭션 또는 신규 추가된 호스트 인포의 코맨드 등을 사용하려면 버전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다운타임 없이 수동으로 몽고DB의 버전을 안전하게 업그레이드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EC2 스케줄드 메인터넌스에 대한 페인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셀프 매니지드 방식으로 EC2 인스턴스에 몽고DB를 설치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종종 EC2 인스턴스에 대한 메인터넌스가 필요했습니다. 이때마다 저희는 수동으로 메인터넌스 인스턴스에 몽고DB를 스톱하고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DB의 상태를 확인하고 EC2 인스턴스를 재시작하는 과정을 수동으로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몇 번의 실수를 통해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인사이츠에 대한 페인 포인트입니다. 저희 로열티 시스템의 각종 지표 데이터를 데이터브릭스를 통해 1차 가공하고 이를 타블로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단계의 인터그레이션 파이프라인을 거쳐야 했고 간단한 차트 또는 테이블을 표시하는 부분에도 개발 공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데이터브릭스와 타블러를 거치는 과정에서 각종 데이터 변환, 어그리게이션 등을 코드를 통해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고 성능에 대한 이슈도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저희는 몽고DB 아틀라스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최근에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진행한 마이그레이션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과정에 대해 간단히 도표화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즈이즈에선 로열티 백엔드의 3개의 몽고DB 클러스터가 동일한 AWS 리전에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투비 모델에선 3개의 몽고DB 클러스터를 아틀라스 몽고DB로 이전하고 VPC 피어링을 통해 아틀라스와 AWS 로열티 백엔드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필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아틀라스에서 신규 몽고DB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하고 성능 테스트 및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친 후 마지막으로 컷오버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각 단계별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스에서 몽고DB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과정은 놀랍게도 매우 간단했습니다. 아틀라스 URL을 통해 몇 번의 클릭을 통해 원하는 스펙의 몽고DB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성된 클러스터에 대해 페일오버 테스트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API를 통해
프로그램적으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테스트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과정은 네트워크 액세스 설정입니다. 역시 아틀라스 UI에서 간단히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메뉴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AWS 어카운트의 ID, VPC ID, VPC 사이더스 블럭과 리전 정보를 설정하면 아틀라스에서 VPC 피어링 리퀘스트가 생성됩니다. 이제 AWS CLI로 로그인하여 VPC 피어링 정보를 수락하기만 하면 아틀라스와 AWS 간의 네트워크 액세스가 설정됩니다. 해당 작업은 별도의 네트워크 리커넥트 이슈 없이 진행됩니다. 이제 마이그레이션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틀라스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몽고 미러 등 여러 가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제공합니다.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의 경우 소스 클러스터의 로드가 높을 경우 네트워크 레이턴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저희는 몽고 미러2를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몽고 미러2를 설치하고 간단한 소스 타겟 설정을 마친 후 실행하면 이니셜 싱크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니셜 싱크 과정에선 소스 클러스터의 컬렉션들을 타겟 클러스터로 복사하고 타겟 클러스터에서 인덱스를 빌드하기 시작합니다. 이니셜 싱크 과정이 끝나면 소스 클러스터의 OP 로그를 테일링하여 타겟 클러스터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합니다. 저희의 경우 약 400GB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총 16시간이 소비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이그레이션 할 데이터 사이즈가 컸고 소스 클러스터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든 마이그레이션 과정은 소스 클러스터의 셧다운 타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간 동안 소스 클러스터의 CPU 및 네트워크 트래픽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표에 표시된 것 같이 이니셜 싱크가 시작되면서 약 3% 정도의 CPU 사용률이 증가하였지만 각종 매트릭스를 살펴본 결과 라이브 서비스에 특별한 영향은 없었습니다. 네트워크 출력의 경우 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할 데이터 사이즈가 컸고 VPC 피어링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여 발생한 문제로 추정됩니다. 마이그레이션 시작 전 소스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아웃풋을 잘 계산하여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라이브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도중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3번의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반복하였고 그중 한 번 몽고DB 서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문제가 발생한 마이그레이션 이터레이션에선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한 지 약 6시간 후 화면과 같은 호스트 다운 얼러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프라이머리 1개, 세컨드리 2개의 호스트가 다운되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아틀라스 로그와 몽고DB 엔지니어들의 도움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였고 실제 서버 호스트가 셧다운된 것은 아니었고 이니셜 싱크 단계의 인덱스 빌딩 작업이 오래 걸려 DB 서버의 Heartbeat Response Timeout이 나는 문제로 판단되었습니다. 약 1시간 후 인덱스 빌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서버가 정상적으로 이니셜 싱크와 OP 로그 테일링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몽고 미러를 통한 마이그레이션은 원타임 잡이었고 소스 클러스터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블러커 이슈는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이후 진행한 퍼포먼스 테스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테스트의 가장 큰 목적은 라이브 로열티 트래픽을
아틀라스 몽고DB가 성능 저하 없이 잘 처리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해 라이브 환경과 동일한 로열티 시스템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로열티 시스템의 모든 트래픽은 카프카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즉, 라이브 카프카 메시지를 미러링하여 신규 구성한 로열티 리플리카에서 콘슈밍하였고, 이 데이터는 셀프 매니지드 몽고DB가 아닌 아틀라스 몽고DB 클러스를 통해 처리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테스트 로열티 클러스터의 EC2 인스턴스 스펙은 라이브 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두 환경의 차이는 단지 어떤 몽고DB를 사용하느냐로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퍼포먼스 테스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간 라이브 데이터를 처리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프카 콘슈밍 레이트가 약 20% 정도 떨어졌고, 빌링 TPS가 10% 정도의 성능 저하를 보였습니다. 원인 파악을 위해 다양한 로열티 서비스들의 뉴렐릭 로그와 아틀라스 매트릭스, 각종 로그를 분석한 결과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틀라스 로그를 통해 특정 DB에 대한 IOPS가 증가하고 CPU 수치가 높아져 DB 클러스터에 대해 오토 스케일링이 실행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능 문제는 오토 스케일링 직후에 바로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 몽고DB 서포트팀에 분석을 요청하였고, 오토 스케일링 이후 캐시가 사라져 성능이 저하된 것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콜드 캐시 문제였습니다. 피크 시간대 CPU와 IOPS가 증가해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이 일어났고, 그 이후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캐시가 사라지고 콜드 캐시 상태로 시작되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몽고DB 콜드 캐시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이후 캐시 필 레시오가 0에서부터 서서히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몽고DB의 성능은 쿼리되는 데이터가 캐시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큰 성능 차이를 보입니다. 오토 스케일링 또는 DB 메인테넌스를 통해 서버가 재시작되는 경우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문제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기 위해 백업된 테스트 클러스터를 리스토어한 후 리스토어된 클러스터에 대한 라이브 테스트를 피크 시간에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리스토어된 클러스터는 캐시가 없는, 즉 콜드 캐시 상태였고 로열티 시스템의 성능 저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약 2~3시간 정도 이후 캐시 필 레시오가 80% 수준에 도달하며 안정화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했습니다. 몽고DB의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끄고 최대 산정 용량에서 동작하게 한다가 첫째입니다. 아무래도 오토 스케일링이 일어나면 콜드 캐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버전 업그레이드 등 몽고DB 메인터넌스는 항상 로열티 서버 점검 시간에 진행한다입니다. 다행히 몽고DB 메인터넌스는 일주일 전 미리 통보가 오고 이를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진행할 수 있어 현재까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빌링 레코드 컬렉션의 카운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는 스키마 디자인을 최적화하고 오래된 데이터를 아카이빙해 컬렉션의 개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몽고DB팀의 도움을 받아 데이터 레이크와 스키마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콜드 캐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몽고 쪽에서 신규 기능을 곧 선보인다고 하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밸리데이션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샘플 PC방 100개를 선정하였고 해당 PC방의 빌링 레코드 카운트와 총 소비 시간을 라이브 로열티 데이터와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데일리 유닉 어카운트 아이디 카운트와 유닉 아이덴티피케이션 밸류 카운트를 검증하였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컷오버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컷오버는 오프픽 시간에 이루어지는 로열티 점검 시간에 진행했습니다. 점검이 시작되고 몽고 미러의 테일링 레그가 0초, 즉 소스 클러스터와 타겟 클러스터가 100% 싱크인 상태를 확인하였고 그 이후 아틀라스 몽고 DB URI가 반영된 로열티 애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하였습니다. 컷오버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고 이미 몽고 미러 OP 로그 테일링을 통해 빌링 레코드 캐시도 워밍업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성능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몽고DB 아틀라스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배운 점, 그리고 몽고DB 아틀라스 사용 후기에 대해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스 몽고DB 마이그레이션 과정의 고려해야 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몽고DB 클러스터는 AWS의 셀프 매니지드 서비스로 구동 때보다 대략 10에서 15%의 CPU, 네트워크, 메모리 리소스를 사용한다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캐파시티 플래닝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콜드 캐시 문제로 인한 성능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캐시를 워밍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몽고미러의 OP 로그 테일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리스토어한 클러스터를 컷 오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스크립트 등을 준비하여 최근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DB 아틀라스의 장점에 대해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스 도입 후 앞에서 설명드렸던 페인 포인트의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특히 데이터브릭스와 타블로를 통해 제공하던 비즈니스 인사이트 데이터를 아틀라스 차트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틀라스 차트는 심플하고 직관적인 UI를 제공하고 아틀라스 클러스터의 데이터를 어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으로 정제해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저희를 괴롭혔던 데일리 백업 문제도 아틀라스에서 자동으로 진행되었고 퍼포먼스 어드바이저, 리얼타임 매트릭스 기능을 통해 실시간 몽고DB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데이터 레이크 기능을 통해 대용량 빌링 레코드를 아카이빙하는 작업도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틀라스 몽고DB의 아쉬운 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스 차트는 UI를 통해 간단히 사용할 수 있었지만 API가 지원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동 메인터넌스 기능은 편리했지만 콜드 캐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셀프 매니지드 몽고DB보다 조금 더 많은 CPU, 네트워크, 메모리 리소스를 사용하는 점도 아쉬운 점입니다. 긴 시간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